너무나 감사하게도 허니문 베이비가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아. 너무나 어리석게도 선생님한테 화를 냈어요. 우리 아이가 늦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기다려주시지 않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. 전 더 기다려볼 거예요 하고 일주일, 보름 이미 떠난 그 아이를 제가 품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독이 올라서 근데 저는 사실 아이를 안 가진 케이스거든요. 근데 마약 패치를 붙였는데도 그 고통을 못 참더라고요. 근데 숨이 끊이질 않아요. 끊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남편하고 안 되겠다. 걔는 정말 우리 딸이거든요. 그래서 될까? 그럼요. 오늘 또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니까. 저는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허니문 베이비가 정말 기적처럼 와줬고 아이가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 뽀문이라는 우리 정말 이짱 같은 콩알만한 이 존재랑 늘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대화를 했어요.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졌었어요.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아. 이런 유산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선생님한테 화를 냈어요. 우리 아이가 늦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기다려주시지 않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. 전 더 기다려볼 거예요 하고 일주일, 보름 이미 떠난 그 아이를 제가 품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독이 올라서 정말 봐줄 수 없을 만큼 울긋불긋하게 염증이 퍼지기 시작을 했었고 보다 못한 친정 엄마가 저를 끌고 가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었죠. 정말 힘들었고 이러단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1년 반 만에 다시 아이가 찾아와 줬어요. 너무나 감사했죠. 하지만 아이가 또 떠나버린 거예요. 근데 또 주변에선 얘기를 하죠. 나이는 40이 혼자 넘어가고 있는데 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노산인데 빨리 가져야지, 노산인데 빨리 가져야지. 이런 말에 난 이제 엄마가 될 수도 없나? 난 너무 늙었나? 이런 생각도 들고.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배우로서도 모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밝은 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그 조그만 강아지가 제가 거울로 보여지는 제 모습은 너무너무나 초췌한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나처럼 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그러는 와중에 3개월 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. 내가 몽이마저 잃는다면 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정말 저한테는 긴 시간이 지났었고 우리 몽이가 정말 작은 숨을 쉬어주더라고요. 자식이거든요, 진짜. 내 새끼니까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거고 끝까지 이 아이의 행복을 함께 해주고 싶고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그 키우던 강아지가 맞아, 봤어요. 네. 근데 걔는 이제 뼈하고 심장하고 안 좋으니까 암이 뼈암으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큰 대형견이라 수명이 또 이렇게 소형견보다는 또 짧았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데 저는 사실 아이를 안 가진 케이스거든요. 근데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선택에 의해서 가지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저도 그 강아지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 하는데 산책을 그렇게 좋아해요. 그러면 걔를 위해서 유모차를 샀어요. 대형견 유모차까지. 근데 항상 걔를 데리고 다니면 주변에서 그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. 아이고 애를 낳아야지 왜 걔를 그렇게 맞아요. 데리고 다니냐.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못 갖고 나갔어요. 그래서 겁나가지고.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내일 나가자 했는데 그거 타보지도 못하고 그 마약 패치를 붙였는데도 그 고통을 못 참더라고요. 근데 숨이 끊이질 않아요. 끊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남편하고 안 되겠다. 걔는 정말 우리 딸이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다 그냥 퇴원시켜 주세요. 그냥 마지막을 같이 하고 싶어. 그래서
저희 침실이 2층인데 1층에 그냥 싹 강아지 그냥 병실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수액하고 소변줄 같은 거를 또 해주셨어요. 본능적으로 엄마 이렇게 하면 또 일어나요. 그럼 이게 다 빠져가지고 또 애가 힘들어지고 막 쓰러지고 또 아프면 격려나. 그래서 아예 걔 우리를 또 쳤어요, 거실에. 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쪽에는 아빠가 눕고 이쪽에는 제가 눕고 같이 해서 일어나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. 그래서 한 2주일간을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잠깐 촬영 갔다 올 때 남편 출근도 안 하고 걔 케어하고 이렇게 해서 2주간을 정말로 평생 해주지 못한 그 사랑을 그냥 다 줬어. 다 줘. 걔가 크니까 표정도 그렇고 그 고통이 너무나 숨을 쉬질 못해요. 근데 엄마 아빠를 보면 일어나려고 그래요. 본능적으로 좋아가지고.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고 이제 아프면 가 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자연사하는 거랑 또 보내는 거랑은 또 다르죠. 그래서 저는 뭐 죽어도 못 보냈는데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곱다니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 저를 보는 눈이 이제 갈게 이런 눈이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에 딱 확신이 왔어요. 아 이제는 데리고 있는 게 그냥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남편하고 얘기해서 보내줬어요. 저희는.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곱다니가 이렇게 뛰어놀던 곳 이렇게 해서 해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. 그게 또 자식 같으니까 공감이 좀 돼서 자식 같으니까 생명은 귀한 거예요. 동물이나 사람이나 또 자식같이 키우셨으니까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시고.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안 생기니까 안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집에선 자꾸 당연히 아이를 원하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. 또 했어요. 또 해서 또 안 돼요. 이런 게 3번, 4번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고는 이제 나는 안 하겠다. 그 즈음에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강아지가 들어온 거예요. 푸들이요. 그 아이가 벌써 12살이 됐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 이제 오빠하고의 사이가 된 거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. 야, 15살이야. 걔 몇 살이니? 12살이거든요.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해요. 3년 남았네. 요즘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. 영혼을 꿈꾸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을 영혼처럼 써야 되겠다. 맞아. 되게 고맙게.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, 핸드폰으로. 이 시간을 기록했다가 이 친구가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면 이 시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. 맞아.